지금 손에 들고 계신 그 영양제 정말 안전한 거 맞나요? 건강을 지키려고 매일 삼키는 그 알약들이 오히려 암세포에게 먹이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상상하기 힘드시죠? 좋은 일 한다고 믿었던 습관이 사실은 내 몸을 공격하고 있었다니 말이에요. 저는 30년간 암과 영양의 상관관계를 연구해온 김세훈 박사입니다. 수천 명의 분들을 상담하면서 충격적인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암 진단을 받은 분들 중 상당수가 건강을 위해 영양제를 열심히 챙겨 드신 분들이었어요. 심지어 어떤 분은 아침마다 10가지가 넘는 영양제를 한 움큼씩 드시면서 건강관리를 완벽하게 한다고 생각하셨죠? 이 진실을 말하기까지 정말 오래 고민했습니다. 영양제 업계에서는 달갑지 않은 이야기일 테고 여러분께도 혼란을 드릴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어요. 건강해지려는 순수한 마음이 오히려 독이 되는 현실을 그냥 지켜만 볼 수는 없었습니다. 이건 여러분 잘못이 전혀 아닙니다. 광고에서는 좋은 이야기만 쏟아내죠. 눈이 좋아진다, 혈관이 깨끗해진다, 뼈가 단단해진다. 안 먹으면 뭔가 놓치는 것 같고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먹는 음식만으로도 충분한 영양을 얻고 있어요. 거기에 더 보태면 그건 영양이 아니라 과잉이 되고 과잉은 세포를 자극합니다. 오늘 저는 어떤 영양제가 위험한지, 무엇으로 대신해야 하는지 전부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돈과 시간과 건강 모두 지킬 수 있도록 말이죠. 이 영상 하나면 암 위험을 높이는 영양제를 완전히 걸러낼 수 있어요. 대신 우리 식탁에 있는 자연 그대로의 음식으로 더 안전하게 영양을 채우는 방법도 배우실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내 몸에 진짜 필요한 것만 선택하는 기준을 갖게 되신다는 겁니다. 그 기준은 제 30년 연구와 최신 논문들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어요. 마지막에는 정말 필요한 분들을 위해 시니어에게 안전하면서도 꼭 필요한 영양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런 것들 드시고 계신가요? 눈을 위한 베타카로틴, 젊어지려고 먹는 비타민 E, 혈액 건강을 위한 엽산, 뼈를 위한 칼슘, 항산화라는 셀레늄, 그리고 이것저것 다 들어간 종합 비타민까지.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이 영상은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지금 안 드신다 해도 나중에 드실 수 있어요. 미리 알아두시면 평생 건강을 지키는 무기가 됩니다. 이 영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로 연결돼 있어요. 중간에 멈추지 마시고 쭉 들어주세요. 그래야 영양제에 숨겨진 진실이 완전히 보입니다. 암을 키우는 영양제와 작별하고 나를 지켜주는 진짜 영양선택법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암 없는 건강한 삶을 스스로 만들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주변에 영양제를 과하게 드시는 가족이나 지인이 계시다면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암세포를 자극하는 첫 번째 영양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해 전입니다. 제 상담실에 오신 71세 어르신이 한 움큼의 영양제를 들고 오셨어요. 눈이 침침하다고 베타카로틴 한 통, 젊어지고 싶다고 비타민 E 고용량, 뼈가 약하다고 칼슘, 항산화 좋다며 셀레늄, 거기에 종합까지 겹치고 있었습니다. 피곤함은 줄지 않고 속은 더부룩하고 멍한 날이 많았죠. 어르신은 이 모든 게 나이 탓이라고만 생각하셨어요. 저는 한 달 동안 식단으로 바꾸고 꼭 필요한 한두 가지만 낮은 용량의 단일 성분으로 재구성했습니다. 놀랍게도 오후 졸림과 속 불편이 사라지고 수면도 좋아졌어요. 어르신은 그제야 말씀하셨습니다. 영양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건강해질 거라 믿었다고요.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였던 겁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텔레비전 광고에서 좋다고 하면 사고, 지인이 권하면 따라 사고, 그렇게 서랍에 쌓여가는 영양제들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영양제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영양제를 정리해야 하는지 분명해집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무엇을 끊고 무엇을 남길지 근거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선택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암 위험과 직접 연결될 수 있는 영양제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베타카로틴이 눈 건강에 좋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당근이나 호박 같은 주황색 채소에 많이 들어있고 우리 몸에서 비타민 A로 바뀌는 성분이죠. 그런데 이걸 고용량 보충제로 따로 드시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특히 흡연력이 있거나 과거에 담배를 피우셨던 시니어 분들에게는 오히려 폐 관련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핀란드에서 진행된 대규모 금연과 영양 연구가 있었어요. 여기에서 흡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베타카로틴을 고용량으로 장기간 보충했을 때 암 발생이 증가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에서도 비슷한 연구들이 이어졌고 똑같은 신호가 나타났어요. 이건 단순히 효과가 없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제가 만난 68세 박성우님은 눈 영양제를 한 통 사서 매일 드시고 계셨어요. 성분표를 자세히 보니 베타카로틴이 고용량으로 들어있더군요. 박성우님은 젊었을 때 20년 넘게 흡연을 하셨던 분입니다. 저는 즉시 그 제품을 중단하고 루테인과 지아잔틴 기반의 제품으로 교체해드렸습니다. 동시에 당근, 단호박, 시금치 같은 주황색과 녹색 채소를 식사에서 자연스럽게 챙기도록 안내했어요. 식품으로 먹는 베타카로틴은 괜찮습니다. 문제는 알약 형태의 고용량 보충제입니다. 흡연과 베타카로틴 보충제의 조합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종합 비타민 제품 속에도 베타카로틴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라벨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금 드시는 눈 영양제 성분표에 베타카로틴이 적혀 있지 않나요? 혹시 담배를 피우셨거나 지금도 피우고 계시다면 당장 확인해 보세요. 비타민 E도 조심해야 합니다. 항산화 효과가 있고 피부와 혈관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고용량 제품을 구매해서 매일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비타민 E를 고용량으로 장기간 복용하면 출혈성 부작용과 특정 암 위험 신호가 보고되어 있습니다. 해외에서 진행된 무작위 연구들을 보면 남성들이 고용량 비타민 E를 장기 복용했을 때 특정 암 위험이 상승하고 출혈 위험도 증가하는 결과가 관찰됐어요. 비타민 E는 혈액을 묽게 만드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항응고제나 아스피린 같은 약을 드시는 분들에게는 더욱 위험합니다. 74세 이은자님은 400단위짜리 비타민 E 제품을 몇 년째 드시고 있었어요. 멍이 자주 들고 코피가 가끔 나는데 그냥 나이 탓인 줄만 아셨죠? 저는 그 제품을 즉시 중단하고 견과류와 올리브유 중심의 식단으로 전환하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아몬드, 해바라기씨, 올리브유에는 자연 상태의 비타민 E가 충분히 들어있거든요. 석 달 뒤 멍이 드는 횟수가 확 줄었고 코피도 멈췄습니다. 비타민 E를 보충하실 거라면 권장량 수준의 낮은 용량만 사용하세요. 절대로 고용량을 장기간 드시면 안 됩니다. 특히 항응고제나 오메가 제품을 함께 드신다면 더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지금 비타민 E를 몇 단위로 얼마나 오래 드셨나요? 한번 돌아보세요. 엽산은 세포 분열을 돕는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임신부에게 필수라고 알려져 있고 빈혈 예방에도 도움이 되죠. 그런데 이 세포 분열을 돕는 특성 때문에 과잉으로 장기 복용하면 전립선과 대장 영역에서 우려가 보고됩니다. 이미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증식하는 상태라면 엽산이 오히려 그 증식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북미에서 진행된 장기 추적 연구들을 보면 고용량 엽산을 복용한 남성군에서 전립선 관련 위험 증가 신호가 발표되었어요. 대장 용종 제거 이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비슷한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엽산은 녹황색 채소, 콩류, 곡물에 자연스럽게 들어있는 성분이에요. 굳이 고용량 보충제로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70세 정민호님은 종합 비타민과 함께 엽산 단일 제품을 추가로 드시고 있었어요. 합치면 권장량의 2배가 넘는 양이었습니다. 과거에 대장 용종을 제거한 이력도 있으셨고요. 저는 고용량 엽산을 즉시 끊고 시금치, 브로콜리, 렌틸콩 같은 녹황색 채소와 콩류로 일상 섭취를 유지하도록 식단을 조정했습니다. 정민호님은 이제 불필요한 보충 없이도 엽산을 충분히 챙기고 계세요. 엽산은 식사에서 권장량을 채우고 정말 필요한 경우에만 저용량 단일 제품으로 제한하세요. 용종 제거 이력이나 가족력이 있으면 임의로 보충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지금 엽산을 따로 추가하면서 종합 비타민에도 중복돼 있지는 않나요? 라벨을 꼭 확인해 보세요. 칼슘은 뼈 건강을 위해 가장 많이 찾는 영양제 중 하나입니다. 골다공증 예방에 좋다는 말을 듣고 매일 챙겨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식사와 보충을 합쳐서 과잉이 되면 결석, 소화불편, 심혈관 신호가 보고됩니다. 칼슘은 많이 먹는다고 뼈에 다 쌓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과하면 혈관에 쌓이거나 신장에 돌을 만들 수 있습니다. 유럽과 북유럽의 대규모 코호트 연구에서 칼슘을 과다 섭취한 군에서 심혈관 이상 신호가 관찰되었어요. 특히 보충제로만 많은 양을 한꺼번에 먹는 경우가 문제였습니다. 칼슘은 식사에서 우유, 두부, 멸치, 케일 같은 식품으로 충분히 챙길 수 있어요. 보충제는 정말 필요한 경우에만 소량으로 나눠 드셔야 합니다. 75세 김명자님은 칼슘 보충제를 하루 1000mg씩 드시고 있었어요.
거기에 우유도 매일 마시고 두부와 멸치도 자주 드셨죠? 합치면 하루 칼슘이 권장량을 훨씬 초과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속이 자주 더부룩하고 변비도 심했어요. 저는 식사에서 우유, 두부, 멸치로 기본을 채우고 보충제는 500mg 이하로 줄이되 아침, 저녁으로 나눠 드시도록 조정했습니다. 한 달 만에 소화가 편해지고 변비도 많이 나아졌어요. 칼슘은 식사 우선 원칙을 꼭 지키세요. 보충이 필요하면 소분해서 나눠 드시고 마그네슘과 비타민 D와의 균형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지금 하루 총 칼슘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식사와 보충제를 합쳐서 한번 따져보세요. 셀레늄은 항산화 효과가 있다고 해서 인기가 많은 영양소입니다. 그런데 필요량은 매우 적고 식사로 충분한 경우가 많아요. 보충 시 과잉 위험이 큽니다. 셀레늄은 미량 영양소라서 조금만 과해도 독성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머리카락이 빠지고 손톱이 갈라지고 피로감이 심해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해외의 전립선 관련 연구를 보면 혈중 셀레늄 수치가 이미 높은 사람들이 추가로 보충했을 때 오히려 위험이 증가하는 결과가 관찰됐어요. 이미 충분한데 더 먹으면 독이 된다는 거죠. 셀레늄은 생선, 달걀, 견과류, 잡곡에 자연스럽게 들어 있습니다. 굳이 보충제로 먹을 필요가 없어요. 73세 오정식님은 항산화가 좋다는 말을 듣고 셀레늄 단일 제품을 매일 드시고 있었어요. 동시에 종합 비타민에도 셀레늄이 들어 있었고 브라질너트도 자주 드셨죠? 브라질너트 하나에 이미 하루 필요량이 다 들어 있는데 말이에요. 저는 셀레늄 단일 제품을 즉시 중단하고 고등어, 달걀, 현미 위주로 식사를 조정했습니다. 브라질너트는 하루 한 알만 드시도록 제한했어요. 석 달 뒤 피로감이 줄고 손톱 상태도 좋아졌습니다. 셀레늄은 잡곡, 해산물, 달걀로 일상 섭취를 유지하고 보충제는 피하세요. 브라질너트는 하루 한 알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드시는 종합제품 라벨 속 셀레늄 함량을 확인해 보셨나요? 중복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무엇을 피할지 알았으니 반드시 지켜야 할 선택 기준을 정리하겠습니다. 위험한 걸 끊는 것만큼 중요한 게 똑똑하게 고르는 방법입니다. 영양제를 고를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검사와 기록입니다. 혈액 검사로 비타민 D, 비타민 B군, 철분, 칼슘 같은 수치를 확인하고 지금 느끼는 증상을 함께 기록하세요. 피곤한지, 어지러운지, 손발이 저린지, 소화가 안 되는지 같은 것들 말이에요. 이렇게 수치와 증상을 함께 보면 불필요한 보충을 확 줄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느낌으로 혹은 광고를 보고 영양제를 사세요. 그런데 내 몸에 정말 부족한 게 뭔지 모르고 먹으면 과잉만 쌓입니다. 검사 결과를 보고 부족한 항목만 기간을 정해서 단일 제품으로 시작하세요. 시작일과 용량을 달력에 적어두면 나중에 언제까지 먹을지 판단하기도 쉽습니다. 단기간 수치 개선만 보고 계속 과잉을 지속하는 실수는 절대 하지 마세요. 지금 드시는 영양제를 한 줄로 설명할 수 있으신가요? 왜 먹는지, 언제까지 먹을 건지 명확하게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일 성분 우선 원칙도 꼭 기억하세요. 종합 비타민보다는 단일 성분 제품이 훨씬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용량 조절이 쉽고 중복 확인도 간단하기 때문이에요. 종합 제품은 편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함정이 많아요. 내가 필요 없는 성분까지 다 들어있고 필요한 성분은 양이 부족하고 고용량이 숨어 있기도 합니다. 약과의 상호작용도 훨씬 복잡해지죠. 예를 들어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비타민 D 단일 제품만 드세요. 비타민 B군이 필요하면 B군 복합체만 따로 드세요. 한 번에 하나씩 필요한 것만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뭐 때문인지 알 수 있어요. 종합 제품은 문제가 생겨도 원인을 찾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당장 줄일 수 있는 복합 제품이 있나요? 하나씩 단일로 바꿔보세요. 용량과 기간의 원칙도 중요합니다. 영양제는 권장량 범위에서 시작하고 8주 단위로 평가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고용량으로 시작하지 마세요. 낮은 용량으로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보고 필요하면 조금씩 올리는 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8주 정도 드셨으면 한번 멈춰서 평가해 보세요. 증상이 나아졌는지, 검사 수치가 개선됐는지, 부작용은 없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영양제를 습관처럼 계속 드세요. 딱 정한 기간 없이 그냥 먹다 보니 몇 년씩 가는 거죠.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시작할 때 목표와 중단 기준을 메모해 두세요. 비타민 D 수치가 30 이상 되면 중단, 피로가 나아지면 중단, 이런 식으로 명확한 기준을 정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먹을지 날짜를 적어 두셨나요? 지금 바로 달력에 표시해 보세요. 상호작용 체크는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항응고제, 혈압약, 당 조절제, 위산억제제 같은 약을 드시는 분들이
특정 영양제를 함께 먹으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항응고제를 드시는데 비타민 E나 오메가를 고용량으로 함께 드시면 출혈 위험이 급증합니다. 혈압약을 드시는데 칼륨 보충제를 함께 먹으면 심장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새로운 영양제를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담당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내가 지금 먹는 약 목록과 영양제 라벨을 한 장에 다 적어서 비교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약국에 가서 약사님께 보여드리고 괜찮은지 확인받는 것도 좋아요. 절대로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나의 약과 영양제 리스트를 한 번에 본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 당장 종이에 다 적어보세요. 라벨 읽기와 보관도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영양제 라벨에는 원료명, 일일 제공량, 형태, 첨가물, 유통기한이 다 적혀 있어요. 이걸 꼼꼼히 읽어야 합니다. 일회 섭취량과 일일 섭취량을 구분하셔야 해요. 어떤 제품은 1회 1캡슐인데 하루 2회 드시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럼 총 2캡슐이 일일 섭취량인 거죠. 이걸 헷갈려서 하루 1캡슐만 드시면 부족하고 2캡슐을 한꺼번에 드시면 과잉이 됩니다. 첨가물도 확인하세요. 이산화티타늄, 합성착색료 같은 불필요한 첨가물이 들어있으면 피하는 게 좋아요. 원료도 중요합니다. 합성인지 천연유래인지 흡수율은 어떤지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마그네슘은 산화 마그네슘보다 구연산 마그네슘이나 글리신산 마그네슘이 흡수율이 훨씬 좋습니다. 보관도 신경 쓰셔야 해요. 고온다습한 곳에 두면 성분이 빨리 변질됩니다. 투명 용기에 담긴 제품은 빛에 노출돼서 산패가 빨리 일어나요.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원래 포장 그대로 보관하세요. 유통기한 3분의 2가 지났으면 과감하게 버리세요. 아깝다고 계속 드시면 오히려 해가 됩니다. 라벨의 1회 섭취량과 1일 섭취량을 구분하고 계신가요? 지금 한번 확인해 보세요. 시니어 분들에게 비교적 안전한 선택도 알려드릴게요. 비타민 D, 비타민 B군, 프로바이오틱스는 결핍이 흔하고 비교적 안전성이 높은 영양소입니다. 비타민 D는 햇빛을 통해 합성되는데 나이가 들면 피부에서 합성 능력이 떨어져요. 실내 생활이 많으면 더욱 부족해지죠. 비타민 D는 뼈 건강뿐만 아니라 면역, 기분, 근육 기능에도 중요합니다. 비타민 B군은 에너지 대사와 신경 기능에 필수예요. 특히 비타민 B12는 나이가 들면서 흡수가 잘 안 되고 위산 억제제를 드시는 분들은 더욱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장 건강을 돕고 면역 기능도 지원합니다. 항생제를 드신 후나 소화가 자주 불편한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다만 주의할 점도 있어요. 면역 억제 치료를 받고 계시다면 프로바이오틱스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비타민 D는 하루 1000에서 2000 단위 범위로 시작하세요. 너무 고용량은 피하고 정기적으로 혈중 수치를 확인하세요. 비타민 B군은 식후에 드시면 흡수가 좋고 속도 편합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일정한 시간대에 꾸준히 드시는 게 효과적이에요. 아침 공복이나 자기 전이 좋습니다. 세 가지 중 지금 가장 필요한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검사 결과와 증상을 바탕으로 우선순위를 정해보세요.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생활에 바로 적용해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짚어본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잘못된 상식은 종합 비타민 하나로 다 해결된다. 항산화는 많을수록 좋다. 영양제는 많이 먹을수록 건강해진다 같은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이런 믿음 때문에 서랍에 영양제가 쌓이고 매일 한 움큼씩 드시다가 오히려 몸이 망가지는 겁니다. 올바른 관리는 완전히 다릅니다. 식사 우선, 단일 우선, 저용량 시작, 기간 제한, 상호작용 점검, 이 5가지가 핵심입니다. 영양은 음식에서 먼저 챙기고 정말 부족한 것만 단일 제품으로 낮은 용량부터 시작하세요. 언제까지 먹을지 기간을 정하고 약과 겹치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이게 전부입니다. 만약 이걸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피로가 늘고 속이 불편하고 수치 변동이 커집니다. 멍이 자주 들고 어지럽고 두통이 생기고 심한 경우 출혈이나 결석 같은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요. 영양제 때문에 건강을 해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제가 상담실에서 만난 분들 중 절반 이상이 이런 상태였어요.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약과의 충돌을 줄이고 에너지와 수면, 소화가 차분히 돌아옵니다. 불필요한 성분을 끊으니 속이 편해지고 정말 필요한 것만 적정량 드시니 효과가 확실하게 느껴지죠. 피로가 줄고 머리가 맑아지고 아침에 일어나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제대로 된 선택 하나가 삶의 질을 확 바꿉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릴게요. 영양제 서랍 비우기입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제품을 모두 꺼내세요. 하나하나 라벨의 성분과 용량을 종이에 적어보세요. 그리고 중복되는 것, 고용량인 것,
필요 없는 것을 왼쪽 박스로 즉시 분리하세요. 유통기한이 3분의 2 지난 것도 과감하게 버리세요. 남은 제품들 중에서 정말 필요한 한두 가지만 골라서 오른쪽에 두세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앞으로 드실 영양제입니다. 나머지는 미련 없이 정리하세요. 이 작업만 해도 여러분의 몸이 한결 가벼워질 겁니다. 오늘 저녁에 바로 해보세요. 30분이면 충분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약과 영양제가 부딪히지 않게 시간표를 짜는 하루 복용 스케줄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뭘 먹고, 점심에 뭘 먹고, 저녁에 뭘 먹어야 서로 방해하지 않는지 실제 사례와 함께 구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이것만 알아도 약 효과가 훨씬 좋아지고 부작용도 확 줄어듭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제품부터 내려놓으실 건가요? 댓글로 첫 번째 정리 대상을 남겨주세요. 베타카로틴인가요? 고용량 비타민 E인가요? 아니면 중복된 칼슘인가요? 솔직하게 나눠주시면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건강한 선택으로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